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이고요. 제가 기침 감기가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중간에 또 기침이 좀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들이 연화사 제각에 대해서, 제각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차례를 살펴보면은 제각 사진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각 의미,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말씀드리고, 만들어진 경위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물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연화사 소책자가 있습니다. 소책자를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요 소책자 내용들이 좀 유익한 것들이 많아서 그거를 첨부 파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링크를 해 놓으면은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각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철거 장면, 구체적인 과정, 그 다음에 조사님께 대역죄, 종문들의 정신적 피해, 책임 소재는 집행부 이사 세연시 씨, 법적 대응.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이것이 민사 형사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 증거 자료로서는 공문, 이사회 회의록, 이법률 고문의 자문 내용, 그 다음에 원형 보존 지역 변경 내용, 설계 변경 내용, 확약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화사인데요. 연화사는 연자가 끌연자라서 우리 연한이시, 꽃화, 빛날화, 사당사 이렇게 되는데, 연한이시의 빛나는 사당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제실 또는 제각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보면은 이 제자는 제사 제자니까 제사 지내는 누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요거는 재개할 제자를 써서 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가장 적합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실이라는 거고요. 제사를 지내는 방이다 이런 뜻인데, 요 아이를 써서 의보다는 아이가 더 적절한 표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각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 사진이 태자진, 이게 이제 연화사 불당고리, 용인 불당고리에 있는 연화사 정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태자첨사공파 위상을 나타내는 어떤 사당입니다. 이것이 거의 워낙 잘 지어서 문화재급입니다. 사당으로서는 이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동양 최대의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30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여기가 아주 웅장하고, 그러면서 안에 들여다보면 화려하고, 그리고 한번 세세하게 아주 정교하게 참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신도위와 조상님들의 공적비, 그 다음에 위패를 모신 어떤 사당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중시조이신 습자 홍자, 그 다음에 2세이신 극자 영자, 3세인 경자 무자, 4세 승자 안자, 그 다음에 5세 정자 공자, 그 다음에 의정공이신 원자 발자, 그 다음에 강호공 귀자 영자, 그 다음에 판서공 귀자 산자, 위패들을 전부 다 모신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당인데, 이 사당 앞면에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뒤쪽이 여기가 북쪽입니다. 앞쪽이 남쪽이고요. 그래서 남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넓은 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98년 용인시청 부지 수용 보상금으로 33억으로 2층공파 종중에서 건축한 것입니다. 이것을 8년 동안 계획하고 공사했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3년간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완공은 2008년 3월 1일 완공식을 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교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사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태자 참사 공파의 사당으로서 그 위상을 나타내는 훌륭한 사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만갑족 명문으로서 연안이시에 가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당이다. 자손들에게 보여주면서 또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연안이시가 어떤 집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알므로써 살아가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와서 살아있는 모습을 봄으로써 큰 인성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당을 한번 전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묘지를 가서 참배도 드리고 함으로써 인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천공 종중에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의중공 사당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당의 조상님을 모시는 사당이고 서로 입장 정리가 되면은 입장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의 사당이 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와서 참배하고 선녀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터전입니다. 이 불당군은 600년 전통에 이렇게 오롯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런 간직한 명문가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본당인데요. 그래서 연안의시 의정공파 종중 연안의시 의정공방주 시제를 지내는데 매년 음력 10월 10일 날 이렇게 입니다. 여기 본당인데요. 네. 참 웅장하고 좋습니다. 여기는 유물 전시실이고 족보 보관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의 모습인데요. 제례를 준비를 하고 진설하는 모습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아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에 위패들을 이렇게 모시는 위패들이 전부 다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만들어진 경위를 보면은 이천공 종토 용인시청이 수용해서 보상받은 돈으로 약 30억, 33억으로 이 제각을 건축을 했는 겁니다. 98년부터 계획해서 2008년 3월 1일에 완공식을 가졌습니다. 3,000여 평이다. 그리고 우수한 육성 제목만으로 했다. 육성 제목만으로 이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건축을 했다. 그리고 3년 8년 공사다. 남대문을 이렇게 건축한 대목장이 이렇게 했고 이 명인들, 학자들,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공사 인원이 기록에 의하면 약 2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원 동원이 된 게요. 자, 구체적인 내용물을 살펴보는데 연화사 소책자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화사라는 어떤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석등이고, 제가 실제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화사 준공을 지금 하면서 이 의자 풍자 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장을 역임하시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몇 가지만 좀 보면은 예로부터 사만갑족이라 하면 대도로 이어져 오는 명문가를 칭하는 것으로서 정조대왕께서 홍제 전서에서 하신 말씀으로서 명문 또는 사만갑족을 논하면 북이나 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도덕을 숭상하는 가문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연안이시는 사만갑족의 제1주자로서 첫째, 학문에 깊으신 학자가 대를 이으셨으며 둘째, 도덕을 숭상하는 덕망 있는 학자가 무수히 배출되었고 셋째, 권력과 세도를 앞세우기보다는 공명정대하게 정사에 혼신을 쏟으셨으며 넷째, 행실이 바르고 청렴하다.
탄곤 어리가 없는 가문으로 이 뭐 우리가 청명리가 이 조선 500령에 우리 연안의 시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가문으로서 사만갑족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가문인 것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이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2008년 3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태자첨사공파의 종손이신 이긍자 희자 분 되십니다. 우리 비대위 회장, 현재는 의정공 종종 부회장이신 이태희 님의 형님 되십니다. 형님 되시고 그러신데, 이것이 이제 내용을 뭐 시간상 볼 수는 없고 그간 8년간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조사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명문의 제실 준공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대충 빨리 한번 살펴보면 연역과 안내문인데요. 뭐 보고 여기서 보면은 이의붕 씨가 설계하고 이천공파 종중회장인 의붕 씨가 설계하고 3년에 걸쳐서 건립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우수한 육송 제목만을 이렇게 고집을 했다, 그래서 사용했다. 공사에 동원된 인원수는 2만여 명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3천여 평의 금형을 자랑한다. 예, 종이는 물론이고 최고의 명인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학자, 전문 지식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안시 전통의 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고전 한옥으로서 우리 연안시 전체의 권위와 기상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하고, 뭐 회장 이의붕, 종손 이긍이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육각정이라고 합니다. 육각정이 연못 뒤에 이렇게 육각정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연화사인데 이것이 서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진을 이렇게 반 잘려가 나왔는데, 여기 서관이고 여기가 본당이고 이 우측에 동관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동관이고요. 비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각이 있어서 여기에 뭐 신도비, 그다음에 공적비, 뭐 이런 어떤 비각이 따로 있고, 비각의 모습입니다. 네, 이것도 비각의 앞모습이네요. 예, 여기는 뭐 거북 등에 비각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 조옥문이라 하는데, 이 조옥문입니다. 예, 이것이 뭐 육각정, 여기에 신선지, 신선이 노는 연못이다 하는 신선지고요. 유전 전시실, 아까 여기에 뭐 족보도 보관하고 유전 전시실입니다. 유물 전시실이요. 네. 이 연화사 정경이고요. 여기 본당이고 동관서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당으로서 회의실입니다. 내산문 해가지고 이것이 문이 이렇게 세 개가 안쪽에 다시 들어가면은 내산문이 있습니다. 네, 참 현대식으로 하면서도 고전적인 게 잘 어울려져 참 웅장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참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정교하게 화려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무늬들이 문양들이 이렇게 여러 개 많이 있네요. 예, 본당 내에 벽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벽화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참 정교하고 화려하고 그렇죠. 좀 평화로워 보입니다. 네. 그
그 다음에 본당 외의 벽화, 본당 바깥에 벽화들이네요. 참 신선들이 신선 노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당 전경이라 하는데 이게 뭐 의자 붕자 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참 정교하게 잘 지었는 것 같습니다. 연화사 앞면이고요. 네, 석등, 본당에 있는 석등입니다. 이 석등인데요. 그 다음에 아까 내산문을 봤듯이 이번에는 외산문 바깥에 있는 이 격식을, 전철 격식을 참 제대로 갖추었는 것 같습니다. 정일품수. 자, 그리고 이 태자 첨사공 습자 홍자 묘소입니다. 이 단소인데요. 이 의정공 원자 벌자 묘소입니다. 여기는 판서공 묘소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여기가 강호공 묘소입니다. 귀자 영자 강호공 묘사, 육각정, 뭐요 본당, 동관서관 이 전체적으로 보이네요. 강호공 묘소가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성물이나 문인석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또 신도비가 있는데 신도 비문입니다. 이 신도 비문을 보면은 참 재밌는 내용들이, 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살펴보는 시간은 없고 제가 첨부 파일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 책자를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여기 고려 통일대전이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원자 발자, 의정공 원자 발자 위패가 이 파주에 있는 고려 통일대전, 여기에 우리 의정공 원자 발자 선조님이 여기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연안잇이 종중 심벌이라 해가지고 여기 오약꽃에다가 연안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뭐 보니까 예쁘고 괜찮아 보입니다. 네, 꽃에다가 좀 문양도 예쁘고. 네, 자, 여기는 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좀 이어서 하면은 자, 이러한 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버렸는데 원래 이 연화사는 원용보존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계약상 골프 아까처럼 보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업자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니 철거해 달라고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철거해 줘 버렸습니다. 제가 거의 설계 변경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승인을 받지 않는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위법 건물이다 또는 뭐 무허가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뭐 좀 벌금을 내거나 개축을 하면은 얼마든지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뭐 철거 대상이다 해가지고 철거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참 무참하고 처참한 상태로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철거의 만행을 저질렀는데 정말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담하고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조건부 골프 아카데미로 사용하기로 됐었는데 주차장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런 뭐 이유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서, 안 그러면 뭐 허가가 나지 않는다, 준공 승인이 안 난다, 이런 이유로 철거를 했습니다.
당시 회장단과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했는데요. 여기에는 민사, 형사 2건, 이천공에서 민사, 형사를 2건 고소, 의정공에서도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집행부나 이사들도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무단 철거를 시킨 총회를 거치지 않는 상태, 총류 재산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각을 손괴시켰기 때문에 제각 손괴죄의 세연시시도 걸려듭니다. 이것이 3억도 아니고 30억이 되는 돈으로,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얼마였습니까? 뭐 3억 4억 하는 이런 건데, 이러한 30억이나 되는 돈으로 그 당시 80년대 시작하여 8년간 3년간 공사하여 2008년 3월 완공식을 했습니다. 총회 의결도 없이 부숴버렸습니다.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이고요, 무지막지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원형 보존지역이 있었고 골프 아카데미로 보존하려고 되어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덕을 부렸습니다. 골프장 준공 승인이 안 닿는지, 주차장으로서 서야 한다든지, 계약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으면 몰라도 공사를 벌려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연시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이사의 결정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정상적으로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서 상대방 업자의 법률 고문이 말을 듣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양쪽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 법률 고문의 말이 들었으니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기소가 되어 고소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큰 범죄입니다. 세해는 재물 손괴죄로 걸립니다. 집행부와 이사사는 배임죄로 걸립니다. 형사, 민사 심판을 받아야,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신성한 사등을 방해했으니 큰 범죄입니다. 이런 성물들도 참 전부 다 귀한 것들인데, 육성 제목만으로 가지고 그 좋은 제목으로 말 했는데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완전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신도비나 비석 같은 신도비라든가 공적비 같은 것들이 땅바닥에 나뒹구고 있습니다. 당시 아침에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공사 중단시키고 따지고 했는 장면입니다. 아래는 비대위 회장, 이태희 비대위 회장님이 쓴 글의 내용인데요. 뭐 핵심적인 내용만 좀 여기 옮겼습니다. 철거 소식을 접하고 여러 종원들이 처음에 4월 10일 한 종원이 제각이 이미 허물어졌다는 말과 함께 현장 사진을 접하게 되었다. 제각은 보존하기로 했는데 철거를 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전해 듣고 놀라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그날 오후 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한 7시경에 저녁 늦게 도착했습니다. 선조들의 위패와 제당은 물론 공덕과 역사가 생긴 필수주자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현장은 이미 어두워졌고 제각을 허물어도 된다는 공문을 받고 허물게 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요. 이튿날 아침 일찍 4월 11일 공사 개시 전에 경찰을 대다하고 신임 이사 6명과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어제 허물어낸 잔해를 분리수거하고 잔해를 정리하고 있었다. 경찰과 함께 공사 중지를 명하고 관련 서류를 추궁하니 지난 3월 28일, 그러니까 벌써 약 13일, 한 4일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의정공 회장 명의로 2019년
3월 24일 종중 제10차 이사회 결의에서 참석이사 저는 만장일치로 무허가 제실에 대하여 철거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집 고문 변호사인 이범열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규약에도 이 사회에서 처리하는 게 정당하고 신탁계약에서도 이천공 종중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20년간 조상의 위패와 시제를 지내온 제각을 아무런 협의나 종원들에게 보고나 통보도 없이 허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음에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형사, 민사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천공 회장 이용덕 회장님의 글입니다. 그 내용을 일부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연화사 제실은 전통 한옥 구조로 지은 문화재 건축물로 1998년 용인시청 부지 수용 보상금 33억 원으로 이천공파 종중에서 건축한 것이다. 미등기 무허가 상태라 하더라도 신적 건물은 신축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당연히 그렇지요. 이천공파 종중의 것이라고 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이천공 종중의 것이라고 규명이 됐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일이며 연안이 시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천공파 종중규약의 연화사 제설의 건축비 문제는 의정공파 뭐냐면은 종중규약이에요. 양파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계획하여 2008년 완공되었는데 2011년 4월 12일 양종중 대표자 간에 연화사 제설에 대해 추후 양도 양수하기로 합의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습니다. 2011년 4월 12일이고요. 그리고 11월 19일에 총회에서 연화사 제실 양도 양수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양도 양수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015년 3월 17일에 4차 의정공파 이사회에서는 제3호 의안의 가에서 연화사 제설에 대해 35억 중에서 15억을 매년 5천만 원씩 지급하는 안건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실도 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화격서에 3월 27일인데 4월 6일 공중인가 법무부인 신세기에서 공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협의가 이렇게 되면은 의정공파 제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조님들의 혼백과 위패가 모셔놓은 신성한 제례의 장소이며 선조님들의 신도비 및 공적비가 모셔진 비각 등을 무단 말살한 것은 연안시의 자긍심을 말살한 것으로 오만 연안시 종중은 범종중 차원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주들이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만이 우리 종중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사항들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다음에는 서류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